오늘 현안 질의가 우리 대한민국 도로 건설을 통한 국민의 이동권 확대와 국민의 균형 발전에 과연 정말 무슨 도움이 됐는지 정말 답답하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무원들과 또 이 많은 국회의원들,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수주 동안 이렇게 힘을 낭비하고 허비해야 되는지 저도 정말 스스로 굉장히 허탈한, 국회의원이 정말 이런 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여야가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저희는 합니다만, 민주당은 또다시 계속 의혹을 제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이번 이 사건의 본질, 핵심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그냥 고속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고속도로 만드는데, 건설을 하는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노선을 갑자기 2개월 만에 바꿨고, 이 이유는 특정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외압과 사중 공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그 업체, 소위 이제 용역업체죠. 용역업체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 선정된 시기가 언제냐면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22년 2월 21일 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만 국토부나 어떤 부서가 일하는 거를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이렇게 저는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부의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탈원전이라든지 가끔 대통령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1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가 아니면 무너졌다가 노선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문재인 정부 때 2월 21일 날 합니다. 그리고 22년 3월 15일 날 낙찰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병동엔지니어링이 선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굉장히 유치찬란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노선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변경된 적이 아직 없고요. 노선이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노선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네. 지금 두 개의 안, 예비 타당성 안과 대안을 놓고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지금 검토하는 최적의 노선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변경안 이런 건 틀린 말이죠. 대안이라는 말이 맞고, 또 예비 타당성 때 썼던 그 노선이 우리가 예타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 업체, 지금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 업체도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 때 정해진 업체이고,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이 BC가 잘 나오지 않는 이 도로를 그래도 2018년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2019년에 선정해서 이 사업을 저는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업체 선정에도 만약에 여기에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게 있었다면 몰라도 기술자가 선정이 돼서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주장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게 그 노선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안에 대해서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최초로 등장한 게요 2018년입니다. 강상면 종점이죠. 강상면 종점 대안 노선은 2018년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 발표될 때 그때 이 안이 나옵니다. 이때 물론 또 굳이 따지자면 군수도 민주당의 군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군수든 국민의힘 군수든 아마 가장 최적절한 대안들도 노선들을 냈다고 보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 노선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지역의 신문지, 이 지역지에서도 이 강상면 아니죠. 지금 현재 대안과 비슷한 이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타 보고서입니다. 예타 보고서에 보면은
예타 보고서가 2021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는데요. 2021년 4월에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 예타 보고서 안에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자, 접속 방안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자료로 나옵니다. 그게 2021년입니다. 그다음에 타당성 이제 조사를 하지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2022년 1월입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타당성 조사를 그럼 2021년에 과업 지시를 합니다. 과업 지시를 그러면 왜 이때 하느냐 그랬더니 2020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하시오라고 방침을 줍니다. 여기서도 대안을 최적 대안 노선을 검토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도 문재인 정부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착수 보고서 3월 달에 시작해서 3월 달에 시작해서 5월 달에 착수 보고서를 내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서부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수 보고서에 보면은 자, 착수 보고서라는 거는 2개월 동안 러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우리는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쭉 어떤 걸 주요 사항으로 보겠습니다라는 걸 적는 겁니다. 그중에 7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7번째 종점부의 노선대를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둡니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이때 의원님들이 민주당 의원님들 이걸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며칠 만에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 며칠 만에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또는 장관한테 지시를 받고 어디서 받고 이렇게 대안을 검토해서 이걸 바꾼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장관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위 때 직접적으로 이걸 보고받으신 적은 없죠? 전혀 이거는 인수위 검토 대상이 쭉 아닙니다. 해오던 2018년부터 쭉 해왔던 이런 네. 대안 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었습니다. 물론 네. 양서면도 있었고요. 그다음 강상면도 네, 지금 주요 그 요점들에 대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짚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서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자 의심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좀 좁혀갔으면 좋겠습니다.